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장소는 놀랍게도 한나라의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40세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를 35세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기각 이유를 피선거권 연령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 판단에 엄청난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이날 헌재가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경우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이 내년 2월 대선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 최소 연령을 그대로 40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상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은 부통령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이날 오후 재판을 다시 열더니 선거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이거나 선출직에 오른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심사했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내린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같은 날 오후에 내놓은 것으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덕분에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은 연령과 관계없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위 도도는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무려 70-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정치인입니다. 10년에 가까운 임기 동안 가장 낮았던 지지율이 50%대 초반이었고 인도네시아대 중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조코위 도도와 붙어서 2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이번에 또다시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요. 이상한 것은 자신이 정적인 프라보워를 조코위 도도가 왜 국방부 장관에 앉혔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프라보워의 막대한 정치적 뒷배경 때문입니다. 비록 이혼하긴 했지만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를 30년 넘게 지배한 수하르토의 사위이고 수하르토 세력들이 절대적으로 미는 후보입니다. 지금도 수하르토파들이 막강하기에 아무리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코위라고 해도 프라보워를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국방장관에 앉혔던 것입니다. 근데 더 막장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야당이자 군부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반해 조코위 대통령의 여당 후보는 계속 2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조코위 대통령이 속한 여당 후보가 왜 야당이자 정적인 프라보워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것일까요? 조코위의 임기를 등에 업을 만도 한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러닝메이트가 바로 조코위 현 대통령의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을 부통령으로 밀기 위해서 정적인 프라보워와 손을 잡았고 자신의 가문을 인도네시아 정치왕 조이아나로 세우기 위해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라보워 장관의 입장에서도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는 있긴 하지만 언제 판도가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자신 의정적인 조코위의 장남이라 해도 그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여겼을 테고 조코위의 입장에서는 프라보워와 비록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지만 자신이 퇴임 후가 보장되고 아들들이 정가해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라보워와 손을 잡아 정치 왕조를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 진영 후보와 손을 잡은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은 20, 30대 젊은 층의 인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MZ세대는 전체 인구 중 50%가 넘는 중요한 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장남은 정치 경력이 고작 2년밖에 안 된 새내기에 불과하지만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이들이 지지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니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워파가 36세밖에 안 된 조코위 장남을 위해 선거법까지 바꾸는 야합을 진행한 것인데요.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은 프라보워가 젊은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조코위의 아들을 부통령으로 지목하는 신중하고 계산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지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형적인 권위주의자인 프라보워가 출신, 배경, 이념 등 많은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조코위와 손잡았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코위, 프라보워 연합의 의도대로 엎치락뒤치락하던 대선 후보 지지율은 프라보워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만 가준다면 보나마나 프라보워가 당선될 것이고 조코위 대통령의 첫째 아들은 36세의 나이로 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참고로 조코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역시 28살에 불과한데 당대표가 되었으니 인도네시아 정치판이 얼마나 가문 중심이 기득권이 팽배해 있는지 알만합니다. 그런데 누워서 떡 먹기일 줄 알았던 이번 대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40세 이상 나이 제한까지 변경시키는 꼼수를 쓰며 조코위를 도우려 했던 헌법재판소장이 해임을 당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아나르 우스만 헌법재판소 소장이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과 관련된 선거법 위헌 심판 결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 이해상충해에 해당한다며 소장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또한 향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위헌 심판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을 부통령에 출마시키기 위해 40세 이상 나이 제한까지 변경시키는 꼼수를 쓰며 조코위의 장남을 도우려 했던 고모부 헌법재판소장이 해임을 당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거법이 위헌이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5대4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는 아나르 소장의 찬성표가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의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했고 기브란 시장은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아나르 소장이 판결에 관여한 것 자체가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결국 아나르 헌재 소장이 해임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그 사건은 누가 봐도 조코위 대통령이 프라보어의 러닝메이트로 아들을 내세우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그대로 장남에게 넘겨줬고 이를 위해 친인척인 헌법재판소장까지 동원해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거법까지 개정하면서 과욕을 부리던 조코위 프라보어 연합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차르타폴리티카의 조사 결과 프라보어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의 지지율은 34.7%를 기록 36.8%를 얻은 여당 후보 간자르 주지사에 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간 KF21 분담금 문제의 주범인 프라보어, 현직 조코위 도도 대통령 모두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어 후보가 간자르 후보에 뒤진 것은 약 6개월 만의 일로 선거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내세워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는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어의 커넥션에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반감을 보인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약 절반인 48.9%는 조코위의 장남인 기브란의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38.2%만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왕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지만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 왕조를 구축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의 대를 이은 가문 정치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딸이자 5대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가 현 집권당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그의 딸인 푸안 마하라니는 하원 의장을 맡고 있으며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을 정도이니 말 다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선출 대통령인 수실로 반빵 유도요노의 아들도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가문 정치가 뿌리 깊이 박혔는데요.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2014년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은 엘리트 정치 가문 출신이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부패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지만 장남을 무리하게 부통령 후보에 올려놓음으로써 조코위 대통령 역시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막장 드라마가 난무하는 이 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어떤 인물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지, 프라보어 국방장관일지 아니면 간자르 전 주지사일지 인도네시아 대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